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저희 둘이 이제 종합 문제를 한번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종합 문제 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40점하고 20점 정도 해서 60점 정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1절 문제 2번인데 이 문제 2번은 사실 막 1절, 2절 같이 메인 문제는 아닌데 박사님께서 이거 알면은 좋다고 하셨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도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위에 있는 저거 대물음보다는 일단 소목차에 있는 물음을 먼저 보고 보면은 뭐 헌법 23조 3항 정당보상 그리고 뭐 적정화 위하여 어떤 내용을 구체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개발이익 배제 제도 해가지고 일단 저 밑에 있는 내용만 보고 그냥 간략하게 목차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물음 1번은 이제 어쨌든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개설에 일단 법령 내용과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쓸 거다라고 먼저 암시를 해줬고 바로 밑에는 이제 정당한 보상의 학설 그리고 판례 검토로 가는 게 정당한 보상의 주 루트라고 생각해서 학설은 그래서 완전 보상설 그리고 상당 보상설 그리고 절충설로 해서 마지막 판례는 895엄마 107로 해서 정당한 보상이란 이제 객관적 자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완전 보상서를 취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고 마무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토로서 똑같이 이제 판례와 똑같이 완전 보상으로 정당한 보상은 완전 보상이 타당하다 라고 검토를 해서 물음 1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2번을 보게 되면은 여기 물음 2번은 토지보상법상 보상의 적정화에 대한 내용이었어서 그냥 손실보상이 뭔지 써줬고 손실보상에 나온 이제 종류들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개설 그리고 이제 뭐 시가보상, 개발이익 배제보상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보상. 근데 이제 공시가 기준보상에서도 이제 조금 써줘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실무에서 자주 하는 이제 비교표준지 할 때 유의사항 정도 해가지고 뭐 용의주지로 해서 조금 더 간략하지만 조금 내용 있게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서 나올 거지만 개발이익 배제 보상도 그 뒤에 물음에도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개발이익 배제가 뭔지만 써서 내용을 간략하게 써서 다음 물음을 대비해서 써줬습니다. 생활보상도 같이 써줘서 그래서 뭐 시가보상, 개발이익 배제보상, 공시지가 기준보상, 생활보상 해서 손실보상의 그 종류를 써줬고 그리고 손실보상 원칙 해가지고 사전 사전 현계 일상 시계복 해가지고 그냥 보상의 원칙 종류랑 간략하게 내용만 간략하게 써줘서 네, 여기 사업 시행자 보상, 뭐 사전 보상, 현금 보상, 개인별 보상, 일괄 보상, 사업 시행 이익과 상계 금지, 시가 보상 해가지고 이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름이 그냥 바로 그대로 내용과 완전 똑같은 느낌의 내용이어서 외우기도 쉽고 그리고 법 조문도 61부터 쭉 시작하는 거라서 뭐 좀 분량이 있거나 아니면 좀 써줘야 할 때 써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들 써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손실보상의 불복에 대해서 이제 항상 쓰는 이의신청과 보상금 진단 청구소송 해가지고 여기 하나 더 쓰면은 좀 넘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두 개만 써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의신청 해가지고 전 항상 이의신청을 쓸 때 이 임의적 절차랑 특별법상 행정심판이 들어가면은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에는 임의적 절차로서 특별법상 행정심판 해당된다라고 써줬고 그리고 이제 보상금 증가 청구 소송은 이제 당사자 소송이고 뭐 재결사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 거쳤을 때 60일 해가지고 간략하게 내용도 언급해 줬습니다. 이렇게 물음 2번도 마무리를 했고 마지막 아마 여기에서 좀 메인일 것 같은데 이제 개발이익 배제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물음이었어서 먼저 개발이익이 무엇인지 해가지고 뭐 정상 지가 상승분 초과한 증가 부분 해서 개발이익을 써줬고 그리고 이제 개발이익 배제 제도의 필요성 해가지고 저희가 잘 아는 잠영주 해서 뭐 잠재적 뭐 재산 가치는 포함이 안 되고 이거 뭐 개발이익은 이제 사업 시행자랑
이제 사회에게 기속돼야 한다라고 내용 써줬고, 이제 주관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이제 개발이익은 이제 객관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명주 써줬고, 근데 여기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시 문제점도 같이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토지 초과 이자세법 폐지되었는데 폐지돼서 이로 해서 지금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해서 개발이익 환수랑 이제 가격 시점에 대한 이제 개발이익이 포함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점과 감정평가의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세 가지 정도 써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물음을 써줬고 마무리의 사안의 해결에는 이제 정당한 보상은 이제 완전 보상서를 취하고 이제 개발이익 배제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써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일단 잘 작성하셨어요. 네.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게 지금 배점이 40점이니까 8페이지 분량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신기한 것은 이게 아직 7페이지밖에 안 되네요. 네. 근데, 아니, 9페이지? 10페이지 조금 그쵸. 늘려난 것 같습니다. 어쩐지 좀, 되게 짧게 짧게 쓴 것 같은데, 아니, 클릭을 해야 돼가지고. 네. 그래도 양은 많았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아까 그 뭐지? 공시지가 기준 보상. 기준 보상이었나요? 손실 보상의 기준에서 네. 개발이익 배제 보상에서 아마 그 내용? 음. 여기 여기에서 그 비교 표준지에 대한 내용을 빼는 저 게 부분은 일단은 뭐 물론 우리가 좀 여유가 되면은 쓸 수도 있겠지만 굳이 언급을 안 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 그다음에 그 손실보상 그 원칙도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아는데 그냥 만약에 이름만. 어느 정도 그 좀 양을 좀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 이게 또 왜냐면 각 목차마다 또 다 한 칸씩 껴야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충 한 67조는 두 개가 있어서 한 9개, 10개 이 정도 되면은 끼는 줄만 10줄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 생각하면은 굳이 이거를 다 쓰지 않고 뭐 이렇게 좀 묶어서. 묶어서 하는 것, 넘버링을 해서 하는 것도 조금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조금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에서는 두 개만 썼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어차피 내용 자체가 손실보상액이어서, 여기서 취소소송은 사실 그건 이제 맞지 손실보상액 않는. 말고 네. 다른 그 외적인 거를 이제 다툴 때 뭐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 신청이랑 보증서 정도를 써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보증서는 사실 이제 저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제소기간 관련된 그런 내용을 써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그 보증서 자체 진짜 그 의미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다섯 줄밖에 안 써줄 거라서 음, 그럴 때는 차라리 그런 내용을 넣어주는 게 조금 더 답안에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공익성 검토랑 이제 공용 수용의 이제 뭐 기준하고 이제 비례 원칙에 관련해서 나온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물음이 없고 대신 그냥 큰 문제로 돼 있어서 문제를 그냥 간략하게 보면은 뭐 공익성 검토와 공익성 검토로 이제 형식적 심사랑 실질적 심사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공용 수용의 요건, 공공성을 뭐 설명하기 때문에 공용 필요는 이제 또 비례 원칙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비례 원칙이랑 뭐 공용 수용이랑 그리고 이제 공익성 검토해가지고 목차를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첫 번째 나왔던 공용성 요건을 쓰기 위해서 이제 공공성의 개념하고 이제 공공성의 확대와 경향을
써줬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공공성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비례 원칙의 의의랑 법적 근거를 써준 다음에 이제 각 원칙들이 무엇인지 해서 이것도 소무름으로 썼는데, 이것도 다시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넘버링으로 가는 게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법적 근거랑 의의를 써줬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검토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검토해서 공익성 검토란 그 의의랑 취지를 써줬고, 그 밑에서 보면은 이제 어쨌든 공익성 검토는 형식적 심사랑 실제적 심사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에서는 이제 여기 토지보상법 제4조에 있는 토지 수용 가능한 사업 해가지고 이 내용들과 이제 가능한 사업, 이제 토지 수용이 가능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뭐 보완 요구라든가 각하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심사는 워낙 내용이 많아서 좀 쓰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이러한 것 등으로 해서 뭐 피해 최소성 뭐 아니면은 뭐 시행 목적의 공공성 해가지고 써주고 등으로 마무리해서 배점을 조금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안의 해결로 해서 이제 공용 수용의 실제적 허용 요건과 이제 본질적 제약 요소 해가지고 뭐 엄격한 판단, 그리고 뭐 개정된 토지보상법, 뭐 공사 협의 절차에서 뭐 공익성 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 수용되는 피수용자 권리의 적극적 보호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써서 마무리했습니다. 그,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게 만약에 저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 목차랑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의 핵심은 형식적 심사랑 실질적 심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는 목차를 따로 빼서 잡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앞에 또 그 21조 의견 청취 이제 뭐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저런 게 있으니까 의견 청취 뭐 관련 규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공용 수용이니까 공용 수용의 뭔가 요건이라던가 아니면 절차를 살짝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조금씩 끌고 왔을 것 같거든요. 그 공익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공용 수용을 함에 있어서 왜 공익성이 필요한지 내용을 살짝 이제 끌고 왔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답안은 되게 잘 정돈되고 뭔가 더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작성을 하셔서 그렇겠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공익과 사익 간의 뭐 이익 형량이라던가 뭔가 공공성 이런 내용부터 이렇게 쭉 끌고 오기에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저 공익성 검토 형식적 심사랑 실질적 심사를 해야 하지만 그걸 왜 해야 할까? 그럼 그거는 사업 인정에서 하는 거고 사업 인정은 공용 수용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좀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뒷부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좀 힘을 많이 싣고 앞에는 그냥 조금 이렇게 달락달락 보여줘서 그렇게 작성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이 목차 말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그 너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왜냐면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여기 나오는 뭐 저는 헌법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한다고 치고 물론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좀 뭐랄까 현실성 있는 답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로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